안녕하세요. 9시의 요정 이은경입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네. 어, 우리 어머님들이, 많은 것들을 더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어떤 디테일한, 그리고 좀 이 단계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질문인가 고민인가 하는 것들을 그냥 부담 없이 제가 있는 어디든,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 댓글이든 카페든 뭔가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곳에다 남겨주시면요. 그 중에 우리 어머님들이 함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을 답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아이에 대한 고민인데요. 실은 초등시기 내내 우리 어머님들이 숙제처럼 가지고 계시는 비문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은 질문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국어는 학기 중에 자습서로만 꾸준히 복습 중인데, 네, 중학생이니까 자습서를 쓰고 있죠. 비문학은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셔서 슬슬 비문학 문제집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 비문학 문제집 중1 때부터 시작하는 거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은 아니고 제 의견부터, 네, 그렇다 아니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네. 일찍은 지금 시작하시는 게, 제가 뭐 항상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하니까 더 기다려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중1이고 2학기니까 이제 비문학 영역에서도 하나하나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국어 중에서도 비문학 영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무서우시죠? 예전에는 비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언어 영역의 지문 이 정도로 됐었는데요. 비문학이 뭐 하나의 그런 어떤 영역인 건 맞죠. 문학과 비문학, 수능 언어 영역, 수능 국어 영역은 문학 반, 비문학 반이에요. 문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비문학이 이토록 무서워진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가, 어느 정도 어려운 지문, 어느 정도 긴 지문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비문학은 이런 교육 업체에서 불안 마케팅을 이렇게 시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영역이다라는 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초등 저학년, 심지어 미취학 어머님들조차도 이 비문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원치 않는 전집을 결제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학습 기기들을 막 들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제 그런 것에 낚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해서 정말 아이가 좋아하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키워드 때문에 선택한 것들은 후회로 남기가 쉬워요. 더구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말이죠.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요, 아시겠지만 끝이 어딘지 아셔야 돼요. 비문학을 무엇을 위해서 비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대비를 하는지, 그 끝은, 정점, 어떤 그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는 수능 국어 영역에 나와 있는, 네,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거 어디 가면 네이버 치면 바로 나와요. 네이버에 최근에 본 시험이 2022 수능이잖아요. 2022 수능 국어 영역 문제라고 하면 회원 가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바로 PDF 파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걸 그냥 핸드폰으로 잠깐 누워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어떤 고등학생 수준의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지문을 보는 순간. 이 평범하게 입시를 준비하고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해온 아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한 덕분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춰요? 찍어서 맞춰요? 아니죠. 배경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냐를 묻는 문제가 비문학이 아니고요. 얼마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처음 보는 어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 그리고 대학교 전공 서적을 능가하는 수준의 그런 전문적인 어려운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나 학술 논문, 최신 보고서, 여기에 일부분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와도 조금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많이 가지고 와요. 지문이 길어요. 그 긴 지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 관련된 지문을 본 적은 있으나 실제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그 지문을 우리 아이가 이전에 어디서 봤다라고 하는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생전 처음 보는 비문학 영역의 지문을 놓고, 처음 보는 지문인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은 문제를 푸는 거고요.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려왔는데 뭔 소리야 하는 친구들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하다가, 예,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문제를 읽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인 독서를 통한 문해력은 기본이죠. 그쵸? 네, 그게 없이는 배경 지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수능의 국어 영역의 비문학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우리 아이들은 물론 그런 배경 지식이 많다라는 거, 어휘가 다른 친구들에서 풍부하고 전문 서적의 느낌이 나는 그런 정도의 높은 수준의 독서를 많이 해왔던 일부 정말 특별한 독서가들의 경우에는 그런 배경 지식과 어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어 영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 비문학 영역의 문제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맞추느냐? 문학 영역에서 읽기 능력이, 읽기 훈련이 단련된 아이들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아이들이 그 읽기 능력의 힘을 가지고 비문학 영역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준비된 아이들은 그 내용이 허구에서 그 배경 지식, 즉 문학에서 비문학으로 그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장을 읽고 그 문장과 문장이 이룬 문단과 문단이 만들어낸 하나의 지문, 이것들을 읽었을 때 읽고 이해되는 능력, 이 능력은 문학에서부터 출발하고 비문학은 전혀 별 세계로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다 라고는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이제 준비를 하세요, 문제를 푸세요 라고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문학만 계속 읽어왔던 아이들이 읽기 훈련은 잘 되어 있으나 이 지문을 읽고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결국 기술, 일종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제가 권장드리는 학년은 6학년 2학기 혹은 6학년 겨울방학 예비 중이라고 하죠. 혹은 자유학기제를 지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비문학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집을 병행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리 아이가 언어는 강하다,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요, 일주일에 지문 하나만 풀어봐도 괜찮아요. 언어는 감이에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근근히 가는데 그 양이 지금 중학교 때, 네, 집중해서 수학해야 되는 때인 건 아시죠? 수학해야 돼요. 지금 언어 영역 매일 막 10문제씩 풀 시간 없어요. 언어는 잘 되는 친구들의 경우 일주일에 지문 하나 읽고 문제 3개 푸는 정도를 계속 꾸준히 루틴처럼 이어가고요. 좀 어렵다, 언어 쪽으로 그렇게 발달한 건 아니고 수학 쪽이다, 그런 친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2번이나 3번이나 혹은 5번 혹은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비문학 영역의 문제집을 이제 병행하는 노력을 하시고요. 이 노력을 하실 때 전제 조건은 독서를 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중학생인데 이제 좀 그만 읽어도 되지 않아요? 섣불리 끊지 마세요. 잘 읽어오던 아이들 문제집으로 넘어가면서 독서 끊는 경우 너무나 많고요. 저희 아이 역시 그런 위기를 하루에도, 한 학기에도 몇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고등학교, 네,
그래서 제대로 시키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과 어머님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거, 중학교 때까지도 독서다. 영어랑 국어랑 계속 읽어라, 읽어라, 읽어라. 결국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읽기를 최대한 늦게까지 끌어줄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 역시 지금도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크게 가리지 않고 읽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실력은 고등학교 때 읽기 능력이 어느 만큼 도달했느냐로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다만 수학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중등이 맞기 때문에 국어 병행은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마시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무슨 문제지? 예비 중 친구들은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빠작이라고 하는 그런 국어 영역의 문제집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거밖에 몰라요. 다른 문제집은 잘 모르고, 그거는 무난하니 괜찮았어요. 빠작에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비문학만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두껍지도 않아요. 그거 한번 쓱 풀어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비 중 1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가고요. 풀었는데 잘 맞춰요. 그러면 매산비라고 하는 또 고등학교계의 비문학 영역의 어떤 교과서와 같은 그런 문제집이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문제집 뭐 아시는 분들 혹은 뭐 어떤 학원에 그 학원에서 만든 교재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중의 교재 중에서 가장 무난하면서도 가장 단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많은 그런 형아 누나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 위주로 가고 있어요. 특별한 걸 쓰진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중학교 2학년 아이의 경우에는 비문학 영역을 위한 것은 사실은 내신 준비랑은 거리가 멀죠. 저 멀리 있는 수능 준비를 지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학이나 그러니까 수학은 매일매일 하지만 영어와 국어는 번갈아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그러니까 국어는 조금 더 자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풀고 있고요. 영어는 단어를 계속 복기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독해 문제집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지만 수학은 거의 빠짐없이, 물론 주말에는 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가장 비중이 크게는 수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산비 풀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면서 이제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1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어요. 고1 모의고사가 뭐냐면 고1 학력평가라고 해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능 형태의 시험을 이제 날을 잡아서 보거든요. 정기고사 같이. 우리 어렸을 때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지와 답안지가 EBS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영어랑 국어는 한 번씩 풀어보고 있어요. 만점 안 나와요. 근데 아직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감을 계속 익혀가고 어휘를 보강하고 계속 지문의 길이를 늘려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멀리 있진 않다라는 것도 또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는 그런 좋은 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고1 수준의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거. 수능은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능 문제 막 6학년 애들한테 풀리시고 막 이러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 더 갭이 적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정도는 풀어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문학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들으시고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답변으로 계속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문학 잘 읽고 있고 비문학 문제집 병행해서 꾸준히 가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